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좀 일찍 퇴근했는데 다시 가게 불려가가지고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술 한잔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분묘기지권 깨트리기. 이번 강의가 371강이죠. 분묘기지권 깨트리기. 그 다음에 372강에서는 장례 관련 시설 중에 이제 봉안당이 있어요. 이게 대박일 수도 있거든요. 봉안당, 우리가 이제 봉안당 건물이 있으면 뭐 각 층마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함이 돼 있죠. 칸막이로. 근데 이제 그 층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그죠? 한 건물에 이런 봉안당 개수가 보통 뭐 한 1000기 정도. 1000기 정도 있는데, 요게 뭐, 적게는 뭐 200만원, 500만원짜리도 있고, 그죠?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은 뭐 500만원 이상 가는 곳도 있죠. 그래서 이 1000기 정도면 금액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여러분 곱하기 한 300만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네, 그런 거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3강에서는 주차장법. 주차장에는 이제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예주차장이 있어요. 이 중에 대박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 용지, 주차장.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거든요. 과연 저게 용도 변경이 될까? 지목 변경이 될까?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추워서, 좀 옷을 좀 두껍게 입었더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예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에 대박 물건이 있습니다. 요것은 373강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 관련 시설 중에 이제 봉안당이 있어요. 물론, 매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지 관련 시설들도 있지만, 봉안당에 대해서 경매 나온 물건들, 그걸 한번 고찰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묘기지권 깨트리기. 요걸 제가 설명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모든 걸 다 100%는 공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쭉 다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수없이 많이 해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혼자 공부하는 사람보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상담, 횟수도 많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 깨트리기. 제가 사실은 요것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아픔을 건드는 것이 돼서 사실은 딱 강의는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터치한다는 게 저도 좀 좋은 그런 마음이 아니어서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제가 법조문과 판례, 그 다음에 제 생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나쁜 생각으로 분묘기지권을 깨트려야 되겠다, 악하게 가면 갈 수 있죠. 근데 분묘기지권은요, 이렇게 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협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오늘 이제 분묘기지권 깨트리고요. 분묘기지권 깨트리기.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규제를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 한글 파일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일일이 다 전화를 받을 수 없고 메시지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금액은 48만원입니다. 48만원이고 80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이 교재하고 그 다음에 서브 교재 한 6개를 드릴 거예요. 요거에서 48만원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하는 교재 하나면 학원 강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하고 같이 꾸준하게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계속해서 제가 이 부동산 경매를 하는 동안만큼은 무료로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단에 주식 코멘트를 조금 해드릴게요. 다른 나라 주식들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이상하게 오르고 있죠. 그죠? 이상하게 오르고 있어요.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장 끝날 때쯤 플러스. 그죠? 뭐 이것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이제 변화가 되면서 주식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한 건 없고, 어차피 주식은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딱 한 종목이라고 했죠, 제가요. 뭐죠? SE, 삼성 엔지니어링. 요거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좀 꽤 난 우리 회원들 계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분묘기지권 깨트리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좀 목이 새가지고 사실은 오늘 좀 상담을 좀 많이 했어요. 목이 새서 조용조용하게 얘기할게요. 조용조용하게. 이제 뭐 욕도 안 하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단지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게 뭔 소리지? 잠깐만요. 이게 음악 소리가 나오네. 네. 뭐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나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관습법이, 어떻게 보면 관습법이죠. 그죠? 엄마? 야, 너 왜 그러냐?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판례에서 인정하는 관습법 비슷한 거예요. 분묘기지권. 20년 이상, 그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내가 그 묘지를 수호와 제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시효로 취득한다는 어떤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20년간, 그죠?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은 시효로 취득한다. 요게 이제 바로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렇지만 법조문에는 없어요. 장사법에 대한 장사에 관련된 법률에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관습법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서 이제 보면 분묘기지권의 의미,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이렇게 이제 대법관님들께서 친절하게 설명해놨고요.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떤 경매물건을 납치받았는데 여기에 분묘가 있어. 그럼 요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깨트릴까? 그죠? 어떻게 공짜로 날로 먹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분묘기지권 깨트리기, 요런 걸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남의 조상묘에 악한 행동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냥 법조문이라든가 판례는 제가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항상 그래요. 이 분묘기지권 깨트릴 수 있어요. 깨트릴 수 있습니다. 깨트릴 수 있지만 이 분묘의 소유자하고 정말 저는 협의를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보는 게.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 분묘 2, 3m만 남겨놓고, 주위에 2, 3m만 남겨놓고 뭐 확 포크레인으로 파버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죠? 그런 것은 진짜, 아니면 이 분묘에다 울타리 쳐가지고 여기다 뭐 뱀 기르고 염소 기르고 소 기르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딴 거 하지 마세요. 그딴 거 하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죠? 서로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합의 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법조문이라든가 판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래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 이제 이번 분묘기지권 깨트리기는 이번 강의를 끝으로 해서 안 할 거예요. 왜? 뭐 다른 사람들 강의 많이 들어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개소리 하는 사람도 많아요.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들 가슴에 못 박으면 자기 가슴에도 몹시 박혀요. 그죠? 그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법조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립요건. 법정기사, 아이고,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뭐가 와요. 어쨌든, 관습법상 법정기사건 성립요건이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그죠?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해요. 그러면, 승낙을 얻어야 되잖아요, 승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겠죠. 요것도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법정이상권을 깨트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죠? 설령 내가 모르게 어떤 사람이 어떤 땅이 있어. 여기다가 모르게 분묘를 설치했어. 그죠? 모르게 설치했단 말이에요. 나도 몰라. 땅 주인도 몰라. 그런데 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하면 시효로 취득해요. 이것은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시효 취득이거든요. 시효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죠?
20년간.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발각되면 아닌 거죠. 그죠? 그 이전에 발각되면 아닌 겁니다. 요것은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장사법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메모하십시오. 뭐 제 교재 없는 분들은 메모하시면 되고, 교재 있으신 분들은 뭐 교재가 있으니까. 2001년 1월 13일 날 시행됐어요, 장사법이. 이때 당시에 20년 된 묘지는 20년 된 묘지와 2001년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이 되죠. 그렇지만 그래서 만약에 2001년 이후에 조성되고 2001년 이후에 그죠? 장사법이 200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의 개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자가 그 묘지에 대해서 개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분묘는 구리청구권이 없어요. 내 그 분묘를 개장을 해서 다른 데로 이장할 수 있는 구리청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성립 요건이 지금 성립 요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알아도 분묘기지권을 파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답을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 교재를 잘 보시면서 연구하신 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이게 만약에 이 토지가 경매사령관 토지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경매사령관 토지였는데 이걸 내가 비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그런데 내가 이 묘지를 이장하지 않겠다. 어떤 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그죠? 이 분묘기지권은 시효로 취득하는 거죠.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신이 안장돼 있어야 되고요. 외형상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분이 없으면 그죠? 외형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법조항이에요. 애매모호한 성립 요건이거든요. 요걸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특히 요거 2번 그 다음에 1번 그죠? 제가 승낙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승낙을 했냐 안 했냐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되겠까요, 여러분?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진짜 핵심적인 힌트를 드린 거 요 세 가지. 다음 볼게요. 제가 다 정확한 답은 안 드린다고 했어요. 이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의 범위,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분묘기지권의 범위, 뭐 이런 건 뭐 다 알고 계시죠? 이론적인 걸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을 듣고자 제 강의를 듣는 건 아니겠죠. 그죠?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에 관한 법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그죠? 민법 제280달에 5년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의 존속과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이것은 대법원 1994년 요게 나와 있으니까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료청구 있죠? 요즘 최근에 나온 판례죠. 그죠? 분묘가 있어. 내 땅에.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이건요. 옛날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죠? 시효로 취득된다 하더라도 지료를 못 받았어요, 지료를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대법원 판례 2020년 작년이에요. 작년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 분묘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만약 이 땅이 예서 150평이야. 150평인데 묘가 많아. 이런 걸 낙찰받는 것도 좋겠죠. 그죠? 보통 이런 경우는 임야 같은 경우 임야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통 3%에서 2% 정도 지료를 받을 수 있겠죠. 저렴하게 받아서 그죠? 투자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그죠?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지상권, 관습당 지상권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구리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분묘 지료 청구권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면서 그죠?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막대한 권한을 줬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연히 내가 지료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죠? 이걸 활용해서 2, 3년 지나면 내가 또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역으로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아, 너무 조용조용한가? 맨날 욕하고 막 시발시발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의 기간이 그죠? 분묘기지권 네, 기간은 그죠?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죠?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시효 취득으로 내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 그 사람 상대편이 없으면 분모의 수요와 봉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된다. 또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 판단과 선택에 맡길게요. 판단과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풍수에 어떤 천재지변 뭐 그런 걸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쁜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어떤 법의 분묘의 어떤 기간이 약정이 있으면 그의 약정에 의하고 없으면 분모 수요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그 분묘는 계속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분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분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연교모하고 유연교모가 있었어요. 무연교묘는 개장을 하기가 쉬워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무연교 뭐냐 유연교 뭐냐 여러분들 신문 보세요? 신문? 아니면 시청이나 군청에 붙어있는 공고 보세요? 공고 안 보시죠? 신문 안 보시죠? 신문에 나와 있는 조그만 글씨 그런 거 보세요? 안 보시잖아요. 나도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안 보죠. 무용교 보든 유용교 보든 그죠? 개장 절차가 있어요. 개장 절차. 참고법률 해가지고 제가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2조, 시행규칙 제14조 요걸 나열을 해놨는데 밑에 쭉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는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깨트려야 되고 그죠? 공무원을 설득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법조문이라든가 판례라든가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방어하는 사람 입장도 돼봐야 되고 공격하는 사람 입장도 돼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법에 의하면 개장신고를 하려면요. 그죠? 개장신고를 하려면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유연교 뭔지 무연교 뭔지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나는 무연건지 유연건지도 몰라. 그냥 신문 광고 내고 그죠? 공고하고 그래서 연락 없으면 개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법 제8조에 보면 법률 제8조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이거든요. 8조에 보면 화장 및 개장 신고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유연거무 그죠? 유연분묘가 있고 무연분묘가 있죠. 그죠? 이것은 아까 설명해드렸어요. 제가요. 그죠? 설명해드렸습니다. 그것은 활용은 여러분들께서 하십시오. 활용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돼요. 활용은. 그 다음에 이제, 무단 점유자가 있어요. 무단으로 이제, 제 토지를 점유해서 묘를 쓴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개장 허가를 통하여서, 구리청구권 행사하면 되는 거고요. 3개월 전에 위치, 개장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 제가 적어놨는데, 법 제27조에 보면 타인 토지 등 설치된 분묘 등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미리 3개월 전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연고에 해당하는 어떤 소유자, 설치 절차, 연고자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뭐 법률 용어는 이렇게 항상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이 있어요.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이 있는데 법 제17조에 있거든요.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뭐 대통령으로 정한 지역이라는 게 바로 이제 밑에 있어요. 대통령으로 정한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상수원 보호구역, 뭐 백두대간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뭐 이제 뭐 하천법, 농지법, 산림보호법,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데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용도 구역상에 또는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그런데 내 묘지를 다른 타인의 묘지를 썼다. 그죠? 이것도 분묘 기지권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포함되는데
이 안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토지 안에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장을 한다. 매장을 하기란 요즘 쉽지 않죠. 매장을 하기란.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묘도 그죠? 아이고 이거 뭐야? 기존에 있던 분묘도 2001년 매도리 아까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 잘 판단하시고 그죠? 무효인 건지 유효인 건지 사실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고, 신문 광고 보는 사람 있냐고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있는 사람들 제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 제한구역, 수도법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이게 쭉 있어요. 한 20몇 가지가 있습니다. 30몇 가지가 있어요. 30몇 가지가. 그 안에 묘지가 2001년 이후에 설치됐다. 그러면 그건 무효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시나?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묘지가 많이, 그 안에 묘지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첫 번째는 묘지 소유자가 협의를 봐라. 그렇지만, 협의가 안 되고, 다른 방법들이 많다. 그죠? 다른 방법들이 많다.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 이전 강의에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도 제가 제충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보면요. 별표 2거든요. 별표 2. 사설묘지 설치 기준이 있어요. 이거에도 위반되면 분묘기지권 성립 안 됩니다. 내가 구리청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개인묘지가 있고, 그죠? 개인묘지가 있고, 가정묘지가 있고, 법인묘지가 있어요. 묘지에는 개인묘지, 가정묘지, 법인묘지.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뭐 개인묘지든 가족묘지든 법인묘지든 여러 가지 이제 있죠. 그다음에 뭐 하천구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20호 이상 인가로부터 300m 떨어져야 되고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다.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묘지를 썼다. 그것도 분묘기지권이 파괴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묘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개인묘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200m, 300m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종중 문중묘지도 있네. 그 다음에 법인묘지. 우리가 뭐 납골당, 납골묘 그런 것들이 있죠. 납골당, 뭐 납골묘 대부분 법인이에요. 법인 소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요 부분도 쭉 읽어보시면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과 판례는요, 깨트리라고 있는 거예요. 깨트리라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사실은 이게 서정적으로 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법정지상 이게 분묘기지권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묘기지권을 깨트리면 안 되고 정말 독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거 꼼꼼히 읽어보고 파헤치고 그러면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깨트릴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토지를 가진 자가 왕이다. 그래서 제가 개발행위 허가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깨트리기, 법정이상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주 딱 한 잔 했어요. 한 잔이랑 한 병 정도 먹었습니다. 근데 분묘기지권 파괴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례, 법조문, 그 다음에 시행규칙, 뭐 여러가지 나열을 해드렸는데, 그죠? 법을 어기는 것보다 법을 준수하는 게 더 힘듭니다.
법을 준수하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떤 토지가 있어. 여기에 묘가 있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위에서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설명해드렸고 그걸 역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 하지 말자고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이 분묘기지권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게, 그죠? 제일 좋은 게 협의라고, 협의. 협의입니다. 협의가 안 돼도 내가 그 분묘를 이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내 조상님 모시는 자리, 내 부모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자리를, 그죠? 훼손되는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또 나도 그렇게 훼손시키고 싶지도 않고, 훼손시켜도 안 되고요. 그죠? 내가 아무리 땅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어떤 그 정서상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묘기지권 깨트리기 이거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서로 협의하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 주의니까 답은 앞에서 다 드렸어요. 답은 앞에 다 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십시오. 뭐 적은 비용으로 뭐 분묘 이장하는데 얼마 안 들어요. 그죠? 얼마 몇 푼 안 듭니다. 우리가 뭐 부동산 몇 억씩 몇십억씩 하시는 이 낙찰받고 그런 분들이 이거 몇백만 원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지 말자고.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지 말고 우리는 좀 합리적으로 아니면 서정적으로 정의있게 살자고요. 제발.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제가 분묘기지권 깨트리기를 강의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 안에 다 있어요.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례식장 관련해서 봉안당 이게 이제 대박일 수도 있거든요. 대박일 수도 있지만 요 부분 한번 약간 터치해보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도시적에 주차장 건물도 있지만, 그죠? 주차 타워라고 하죠? 주차 타워도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도로가 있으면 도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건물하고 같이 이게 건물이야. 건물인데 건물에도 부속된 이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외쪽으로 가면, 개인이 설치한 조그만 주차장. 논인데 이게 지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각기 케이스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목 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 주차 타워가 있지만 이거 오리지널 주차장으로 써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또 부설 주차장,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딸려 있는 이 부설 주차장, 요것도 오리지널 이 부설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주차장 아니면 골목가에 있는 주차장, 그것도 오리지널 주차장으로 써야 되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법에 나와 있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이런 주차장들, 제가 좀 어제는 잡종제 설명드렸죠. 이런 제가 지목에 대해서 지금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배우면 여러분들 이런 것을 못 배웁니다. 학원에서는 그냥 모르죠. 가르쳐주는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해보지 않은 전문가라면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분묘기지권 깨트리기 뭐 도움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깨트리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 칼자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주식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식 얘기는 별 할 얘기 없어요. 주식 얘기는 사실은 별 할 얘기 없고 뭐 업종 한번 볼까? 똑같아요. 시황은 어제하고 똑같아요. 그냥 오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려놓은 이 추세대 또 61선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또라이 주식이라 그런가 몰라도 요게 지금 고점에서 양선을 지금 4개째 보이고 있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겁나게 처맞으려고 이렇게 양선을 보이고 있는 건지, 정말 이제 이게 대상선으로 가기 위해서, 그죠? 추세선 돌파하고, 여기서 조정하고 이렇게 정말 바닥을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이 쇼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지켜볼 일이에요. 지금 양선이 지금 4개째 나오고 있거든요. 푹
푹 빠졌다가 푹 쳐올리고, 푹 빠졌다가 푹 쳐올리고. 그렇지만 제 시황에는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안 쓸 때는 저처럼 계좌에 244원인가? 네, 요렇게만 보유하십시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느긋하게 보십시오, 느긋하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계신 우리 그 어르신들. 요 종목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 종목, 당연히 뭐, 여기, 전고점 돌파에 따른 반락이 오늘 나왔고요. 반락이 하루 이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승으로 가는 데는 문제 없다. 그래서 요거 28,000원에서 3만원까지, 요 3만원까지는 보니까 일단은, 보유하십시오. 종합지수가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아마, 상승으로 가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상승으로 가는 문제 없으니까, 순절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격 가시고, 저희들은 여기서 22,000원 이하에 샀죠. 다. 22,000원 샀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사지 마십시오. 또, 경매사랑과,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해가지고 또 샀는데, 또 처물렸네, 어쩌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전 사라고 안 합니다. 저는 22,000원에 사신 분들, 저희 회원들은 보유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지 말라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조만간에 제가 종목 하나 나갈 거예요. 종목 하나 나갈 건데, 그 종목, 좀 장기 투자하시면, 완전 날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날바닥에 있고, 최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 조만간에 나갈 거니까. 물론, 저희, 회원들이 먼저 사고 제가 방송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많이 물론 제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알려져버리면 또 서로 약간 100원이라도 비싸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터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고 난 다음에, 빠지든 오르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이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될 하등의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주식을 사서, 고생하느니, 그냥 마음 편히 계좌를 비우고, 그 다음에, 저희들 주력주인 삼성 엔지니어링 그 하나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종목들 반짝반짝거리고, 20% 30% 오른 종목들 많이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주식에 중독되는 것을 제가 제일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중독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편하게 즐기십시오. 네, 그리고 부동산 공부하십시오. 부동산이 제가 이제 대박을 이룰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인생 역전 할 수 있는 게 주식은 아니에요. 인생 역전 할 수 있는 게 주식은 아닙니다. 저처럼 정말 주식 완전 미쳐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미쳐가지고 2, 3년, 3, 4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자본력이 뒷돈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주식. 괜히 종잣돈까지 다 날리게 돼 있어요. 주식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뒷돈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이제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 정말 착실하게 하나둘 공부해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다 보일 거예요. 물건이. 그리고 제 강의가 지금 이제 여기 몇 페이지야? 요게 지금 673페이지거든요. 673페이지. 앞으로도 할 일이 좀 많은데, 어쨌든 좀 교재를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교재 얘기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거의 찾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부를 좀 많이 부동산을 해놓으시면, 그리고 경매 물건을 보시면 눈에 딱딱딱 들어올 겁니다. 그죠? 돈 되는 게 딱딱딱 보여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이상입니다. 오늘 좀 제가 술을 먹어서, 목소리도 조용하고, 그래, 죄송합니다. 앞으로 술 먹고 강의 안 할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